우리가 요즘에 제가 뇌과학 관련된 그런 걸 많이 좀 보고 있어요. 뇌과학, 뇌. 사람이 의지의 문제냐, 이 뇌의 문제냐. 근데 사람이 어떤 의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뇌를 잘 알아야 돼, 뇌. 이 뇌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성공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제가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에 올려드릴 동영상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해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 이 내가 되게 단순하대요. 되게 단순하대요. 되게 복잡하면서도 단순하다는 게 뇌는 항상 효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대요. 단순화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사업에서 제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한 달 사업을 하면서도 1년을 12개월로 잘라주고 어찌 보면 우리가 365일이라고 한 해 한 해가 새해가 밟고 있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나눠져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이 시간을 어떤 뭐 한 해를 또 1월, 2월, 3월로 나눠 놓고 있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대. 이 뇌라는 거는. 그런데 제가 사업 진행할 때도 우리가 뭐 매달 분기별 또 우리가 브리프 같은 경우는 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 나눠주는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래요. 그럼 우리가 한 달 사업도 그냥 한 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히나 우리 PM 사업은 월 단위로 진행되는 월마감 사업이거든요. 내가 한 달 동안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달도 우리 그룹에서는 5일까지가 1막, 15일까지가 2막, 25일까지가 3막이라고 또 잘라주고, 말일까지 4막 잘라주는데, 이거 표현할 때 우리가 겨울,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좀 단순화시키세요. 아, 지금 내 1막 사업이구나, 2막 사업이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내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이 5일인데, 1막까지의 사업에 내가 무엇을 좀 집중해야 될지 아셔야 되고, 15일까지, 25일까지. 그리고 항상 한 달 사업을 할 때 제가 팁을 드리면 25일까지가 마감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3막 사업은 25일까지 마감 한번 끊어주고 나서 내가 25일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마감을 위한 마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세 달을 시작을 위한 마감을 하는 그런 시간이 3막이기 때문에 수학도 하고 또 수학도 하면서 다음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되는, 다음 달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끊어주세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사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월 4일이에요. 눈 깜짝하면 시간 지나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1일부터 5일까지의 이 1막 사업을 저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항상 한 달 마감을 하고 나면 또 한 달 마감을 하고 정산을 해보면 좀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아,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요거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이 5일까지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인 사업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5일, 세 달에 대한, 이번 달에 대한 어떤 구상의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면서, 네, 이번 한 달은 어떤 한 달을 만들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해에도 자신만의 하나 테마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저는 저의 2026년은 제가 마스터피스의 해로 만들겠다.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을 한번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2016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매달 매달 자신이 가장 어, 핵심 테마를 좀 정할 필요도 있다. 구상의 시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구상의 시간은.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월 사업은 한 해의 출발 기준점을 만들어가는 달이 1월이다. 1월 달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2월 달, 3월 달 매달 전달에 나와 경쟁을 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월 달에 내가 만약 5로 내가 마감을 했다. 그러면 내가 2월 달에는
뭐 6이든 7이든 그리고 뭐 2월 달에 3월 달에는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계속 플러스 성장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와 경쟁을 해야 되냐? 지난달에 나와 경쟁을 해야 되고요. 저도 올해 2026년은 2025년도에 저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에서 그렇게 작동을 좀 시키세요. 시키시고, 어쨌든 이번 월초에 이번 달에 대한 어떤 구상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당연히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목표 설정이라는 게 없으면 마감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요즘에 가장 좋은 비유가 이 비유 같아요. 제가 매일 아침 자의 건강 루틴으로 제가 요즘 플랭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내가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그 플랭크 운동을 합니다. 그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그 플랭크를 내가 할 때 타이머를 설정 안 해놓고 플랭크 운동을 한다는 거는 조금만 하면 힘들어서 포기한다니까요. 타이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표 설정이라는 게 왜 중요하면 내가 이번 달에서 나의 타이머를 이렇게 지금 플랭크 운동을 비하면 타이머를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 설정이 없는데 마감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마감이라는 게. 마감이 없다는 얘기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일부터 2일, 3일, 2일, 3일, 4일, 오늘까지 3일 동안 계속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들의 목표 설정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아, 지금 많은 상담들이 필요한 파트너 사람들이 많구나. 아직까지도 부상의 시간과 새해가 이미 밝았는데도 목표 설정을 못하고 있는 분이 참 많구나라고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전략과 계획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목표와 전략, 뭐 계획 이런 말들도 이렇게 이해가 빡빡 안 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목표라는 거는 축구로 비유하자면 내가 골대에 골을 넣는 게 이제 목적이 목표예요. 저 골대에다가 내가 골을 넣겠다 하는 목표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들 잘게 쪼개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전략과 전술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략과 전술. 전략이란 게 뭐냐? 내가 골을 집어넣을 건데 오른쪽으로 가서 골대까지 갈까? 아니면 왼쪽으로 갈까? 중앙으로 들어갈까? 뭐 그런 것들이 전략이에요. 전술이 뭐냐? 이거를 빵 차가지고 넘길까? 아니면 드리블을 하면서 갈까? 아니면 페이크를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제치고 갈까? 이런 것들이 전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이 또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음? 요 1월, 요 1막에는요, 자신의 조직도도 새롭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PM 오피스를 통해서 자신의 조직도를 쭉 볼 수도 있지만, 조직도 새롭게 그린다는 말의 의미가, 내가 지금, 보통 IMM들을 기점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IMM.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조직도를 그리면 좋아요. 그래야 특히나 예비 창업자분이 내 직대 파트너가 예비 창업자라면 예비 창업자가 뭡니까? 아직까지도 매니저, TP, 팀 파트너, 매니저, 또 아니면 뭐 SMMM 정도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예비 창업자들이에요. 우리 PM 사업은 IMM이라고 하는 직급이 창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직급이고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뭐 제품 전달도 있지만 내가 사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첫 번째 목표가 무조건 IMM입니다. 왜? 내가 창업을 해야죠, 일단. 창업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저희가 실제 하는 일이 내가 파트너를 후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창업할 수 있게끔 창업 컨설팅을 해주고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내가 후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으로 시작하는 파트너가 있다라면 일단 예비 창업자들을 제대로 끌어줘야 되는 게
그리고 스폰서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즘 좀 안타까운 거는 예비 창업자 분들은 아직 창업도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현재 우리 사업의 그런 시스템에 적응부터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업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본적인 지식들은 갖추려고 해야 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그래서 그분이 창업할 마음이 없다라면 어떻게 창업을 시킵니까? 예비 창업자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장님이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 Y가 구축이 돼야 돼요. 사장님이 PM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IMM을 왜 가야 되는지. 창업이라는 말 한마디로도 뭐 그냥 귀결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조직도를 그린다는 말은 내가 이번 달에 좀 더 집중할 파트너가 있다라면 그분의 조직도를 그리면요. 그분을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좀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도를 새롭게 그리고 스폰서와 파트너와 사장님과 상담도 하고, 상담해야 돼요, 상담. 특히나 이런 목표 설정을 못하고 있는 혹시라도 파트너가 이- 있다라면 그 목표 설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의 꿈과 목표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진짜 목표 설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목표를 설정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뭐 목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분도 있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어? 이런 상담을 또 하려면 이분이 소비자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마인드부터 사업자의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마감 때 내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못 만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달에 이분을 내가 컨택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명단도 좀 다시 작성을 좀 하고요. 명단이 정말 중요해요. 실제 우리 사업에서. 명단. 저희가 지난주에 퍼널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 전에 우리가 홍보 활동과 소개 활동에 대한 얘기하면서 명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내가 그 퍼널, 깔때기죠? 그 깔때기에 잠재 고객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잠재 고객들을 뽑아내는 게 리드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리드 명단. 그럼 저희 이 스톡북 활용을 좀 잘하셔라. 난 항상 이 책상 위에 이 스톡북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럼 이 스톡북에 우리 리드 명단이라고 리드 333에 적어놓은 이유는 매일 잠재 고객에서 하루에 3명씩이라도 적어라. 3명씩이라도 이러한 리드 명단들을 적으면서 리드 명단들을 좀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리드 명단. 이 리드 명단을 확보한다는 게 무슨 말이면 잠재 고객분들과 컨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컨택이 이루어지고 최소한 첫 컨택은 이루어지고 상호 소통이 좀 이루어져서 좀 리드 명단에 먼저 우리 사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계속 추가해 나가야 돼요. 현재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새해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리드 명단이 좀 확보가 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 올려드렸지만 이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런 명절이라든가 이런 새해라든가 뭔가 인사를 남기는 게 당연시 될 때 다른 때 연락을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연락했지? 나한테 돈 빌리려고 그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면요. 순간적으로 나한테 왜 전화했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컨택을 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첫 컨택이 이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 생일인 사람들이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는 거. 생일날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는 게 뭐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일을 많이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새해 때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새해 인사, 크리스마스 인사 또 조만간에 설 연휴도 있습니다. 설날도 하고 오잖아요. 그럴 때 잠재 고객들에게 그리고 연락이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연락들을 좀 취하면서 첫 컨택의 어떤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에 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새해에
기록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답장이 오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보내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전 다 적어놨어요, 이번에. 내가 보낸 새해 인사, 그거보다도 내가 보내기 전에 나에게 먼저 새해 인사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과 내가 새해 인사를 했는데 답장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명단은 따로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다시 내가 컨택을 하면서 리드 명단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해나가시면 한 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신의 인적 자원이 되고 자산이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새해 인사 메시지를 보내면서 예전보다 답장이 훨씬 더 많이 왔어요. 예전에는 내가 인사를 해도 답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답장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홍보 활동을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사람들이 답장을 할 때 좀 무시할 사람들은 무시하거든요. 근데 무시하지 않고 이 사람과 뭔가 연결을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면요, 답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답장에 그 돌아오는 리플라이가 적든 많든 일단 답장이 오는 사람들 명단을 따로 뽑아 놓으시고 나에게 새해 인사를 보낸 사람 명단 뽑아 놓으세요. 그분들이 나의 어떤 리드 명단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리드 명단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분들을 리드 명단으로 어차피 내가 보내고 왔으니까 상호 컨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리드 명단으로 옮기시고 그 리드 명단들 중에서 나의 어떤 프로스펙트 명단이 뭘 뽑는 겁니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월 초에 이 명단 작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면 일단 리드 명단이 있어야 돼요. 리드 명단이 있어야 리드 명단 먹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매달 월 초에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세 달 목표선을 릴레이를 할 때, 첫 번째 목표 직급이라든가, 퍼스트라인 신규원 목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 퍼스트라인 신규 후원 목표. 이 목표가 왜 중요하면, 저는 이번 달에 신규 후원 목표를 4명으로 잡았어요. 4명으로. 이유는, 뭐 다른 때는 뭐 보통 2명 정도 평균 2명 정도 목표를 잡는데, 이번 달은 제가 4명을 잡은 이유는 이번 달은 좀 신규 후원 목표를 좀 높게 잡아야 될 달이에요. 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 세계 PM인들이 함께하는 스폰서 컴피티션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보다 퍼스트라인 신규 후원에 더 많은 시간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타이밍이에요. 함께 할 때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PM 사업은 회사나 그룹의 어떤 캠페인이나 이벤트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업을 해라. 그게 사업을 재미있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런 스폰서 컴피티션, 전 세계가 후원 경쟁, 신규 후원 경쟁을 하는 그런 대회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거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스포츠 컴피티션에 기본적으로 참가 경품이 있어요. 두 번째, 추천 경품이 있어요. 세 번째, 전 세계에서 1등, 2등, 3등을 뽑아서 현금 시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잖아요. 스포츠 컴피티션에 하는 것들이. 그럼 이러한 대회를 충분히 프로모션 하시고, 자주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내가 여기 나하고는 관계없는, 뭐, 강 건너 물 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컴피티션에 자신도 참여를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참가 경품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100포인트 이상의 소비자 2명 추천하면 참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신규 후원을 해야 참가하는 거예요.
100포인트 이상의 사람을 내가 2명 추천하면 참가된 거죠. 그럼 참가 경품으로 티셔츠를 받습니다. 맞죠? 그리고 매니저 회원을 2명 추천하면 참가 경품으로 후드티를 받아요. 매년 저는 PM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스폰서 컴피티션에 그런 참가 경품을 놓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놓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때로는 매니저 회원 2명을 못 해가지고 뭐 후드티라든가 이거 놓친 적은 있어도 거의 한 번 빼놓고는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한 번 빼놨다는 건 매니저 추천을 놓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번 윈터 스포츠 컴피티션도 참여합니다.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최소한 100포인트 이상의 어떤 소비자 2명 추천한다는 얘기고 매니저연 2명 추천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신규 후원 목표를 2명, 4명을 잡은 이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최소한 100포인트 이상의 소비자 2명과 제가 매니저 회원 2명을 제가 이번 달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이 신규 후원 목표 설정이 되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월초에 그런 목표 세웠다라면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어떤 명단? 여기서는 지금 명단 작성 항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 명단은. 그러면 그 리드 명단에서 저는 내가 이번 달 4명이면 이 4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드 명단 중에서 그 4명을 만들기 위한 후보들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집중 컨택할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집중 컨택 리스트라 그래서 리드 명단에서 저는 이 리드 명단에다 연필로 샤프나 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해요. 매달. 그리고 처음에 할 때 그 정권 지워요. 매달 바뀌니까. 이번 달에 집중 컨택 리스트를 내가 이번 달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4명에서 곱하기 5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자기가 집중 컨택할 사람들을 리드 명단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뽑으셔야 돼. 후보군들을. 20명 정도는 뽑아야 4명 정도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계속 해보면 이러한 작업들이 매뉴얼식으로 월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이번 달에 파트너와 상담할 때도요. 사장님 이번 달 신규 후원 목표를 2명으로 잡으셨네요. 그러면 이번 달에 그 집중 컨택할 사람 한 10명은 뽑으셔야 됩니다. 10명 좀 뽑아보셨어요? 그럼 리드 명단 보면서 스톡북 보면서 그 10명에 대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지. 상담도 해야 되고. 저도 지금 오늘 그 20명의 리드 명단 중에 20명 이번 달 집중 컨택할 사람들. 즉, 내가 4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0명의 집중 컨택 리스트를 뽑아서 그 20명 중심으로 이번 달 집중 컨택을 해야겠다. 만나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화통화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초대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뽑으셔야 돼요. 저는 매달 월초에 이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뽑으면서, 이 사람은 이번에 1월 15일 날 서울에서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때 초대를 좀 해야겠다? 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보면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것이냐? 일단 컨택부터 하자. 만나보자. 컨택과 어프로치의 차이는, 컨택 일단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만나는 게. 만나서 상황 파악,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그냥 컨택이에요, 그게. 때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컨택부터 하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컨택을 꾸준하게 해온 사람이면, 요번 달에는 이 사람을 내가 어프로치 하자. 어프로치는 뭐예요? 이 목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의도라는 게, 요번에 만나서 1월 15일 날 초대를 한번, 연결 한번 해보자. 아니면, 뭐, DS도 초대 한번 해보자. 사업적인 미팅을 한번 해보자. 라든가.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다. 멤버십 조직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예요. 멤버십 조직을 구축하고 그 멤버십 조직을 잘 관리하고 확장해서 나의 말 그대로 온라인 건물을 올리는 사업이다. 그 온라인 건물을 올릴 때 가장 기초 공사가 퍼스트라인 구축을 하는 거고, 퍼스트라인 구축을 하면서 그 멤버십 조직을 확장하려면 나의 퍼스트라인에 기둥을 세워야 돼, 기둥을. 기둥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사업자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소비자라면 어떤 사업적인 계기를 줘서 사업자가 될 수 있게끔 전환시킨다거나 처음부터 내가 사업적으로 내가 컨택을 해서 어프로치를 해서 미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 사업자의 기둥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게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퍼스트라인 구축은 땅 파는 거고 땅 파면서 기둥 세워야 돼, 기둥. 그 기둥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 기둥이 세워져야 건물을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야말로 너무 쉬운 사업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너무 쉽다 생각해요. 왜?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전달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거기에 확신이 있다면 저희 사업은 너무 쉬운 사업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의 인간관계를 좀 풍성하게 만들면서 거기서 리드 명단들을 뽑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사업을 같이 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의 인적 자원을 일단 좀 많은 게 좋잖아요. 그 깔때기 비율에 깔때기에 많은 사람을 집어넣으면 더 많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냥 무조건 넣었을 때 단계가 있다. 그 설계도를 아시잖아요. 리드 명단에서 프로스펙트 명단 거기 또 걸러지는 거고 프로스펙트에서 소비자, 또 사업자, 리더가 만들어지는 거고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퍼널 마케팅의 얘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풋을 최대한 많이 해라. 하지만 인풋 했다고 모든 게 다 아웃풋 나오는 건 아니다. 단계가 있다.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일단 내가 리드 명단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제가 말씀드린 월초에는 이런 리드 명단에서 지금 리드 명단이 너무 빈약하신 분들은 잠재 고객들 최대한 컨택부터 많이 하셔야 돼요. 컨택부터. 그래서 그 리드 명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신규 후원 목표가 설정이 됐다라면 거기에 맞게 그 목표를 이루려면 집중 컨택 리스트를 뽑아야 된다. 저는 매달 한 20명 정도의 집중 컨택 리스트 뽑아놓고 움직여요. 왜? 이 명단의 사람 거기 다 만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근데 그 집중 컨택 리스트를 뽑을 때 내가 그전부터 컨택을 꾸준하게 해왔어야 이게 내가 요번 달에는 한번 이 집중 컨택 해가지고 결과까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나의 멤버십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고, 저는 이제 올해 6월에 WMC를 지금 딱 그림을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사업에 집중을 좀 하려고 해요. 6월 달에 WMC 좀 엑스트라 트립은 현재 영국을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영국. 뭐 임지원 사장님, 박명 사장님 같이 대화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 영국 가자고 영국. 영국 가자고 하면 이 서유럽 여행을 시작하려면 서유럽 끝쪽이 또 영국이잖아요. 영국부터 이제 거슬러서 내년에는 또 바르셀로나나 뭐 스페인 쪽 이런 데 가는 걸로 하고 영국부터 한번 스타트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월초에 신규 후원 목표와 연결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실제 액션 플랜을 내가 정확히 짜야 된다. 그리고 목표한 부분이 있으면 컨택에서 뽑아서 실제 컨택이 이루어지고 어프로치가 이루어져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 단계별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